네,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97번.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회사랑 이사님의 계약 관계는 위임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죠?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니고. 사업자의 지위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선임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제의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다음 398번 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결의와 이에 따른 회사와의 임용 계약 을 통해서 부여되는 거죠. 근데 이 임용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입니다. 회사. 자, 이제 임용 계약의 청약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내가 승낙을 해서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주주총회가 결정했지만 대표이사가 청약을 안 해버리면은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판례가 태도를 변경해서 대표이사의 청약이 없어도 결의와 승낙만 있으면 결의와 주총 결의와 승낙만 있으면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사의 퇴직금, 우리 퇴직금을 포함한 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인 이 보수 전체는 정관 규정이나 또는 뭡니까?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 권한을 사적 자치로 우리는 이 기관에서 할 거야. 이걸 못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 바꿔요. 자, 그다음 400번. 요것도 이제 판례인데요.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중간 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수의 지급 근거처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중간 정산을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401번 보겠습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자, 구체적인 이제 보수의 내용이 정해지면 그게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겠죠. 일로 들어갔어. 그러면 임용계약이라는 건 아까 봤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회사와 이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이 둘이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를 깎거나 없애. 자, 그때 이거를 계약의 변경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사원 총회 결의, 이걸 못하도록 하는 사원 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의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 402번. 이사는 선임된 사실만으로 명시, 묵시, 이게 중요하고, 보수지급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는 어디 또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관 또는 주총결의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선임되었다는 것만으로 정관에 이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총회에서 결의도 없었던 경우라면 보수 지급 청구권을 못 갖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등기부 등본상의 이사이긴 한데 일을 안 해요. 그건 명목상 이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도 보수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을 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이걸 인정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매번 이사들이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가 여부를 얘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느냐를 가지고 다 판단을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 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뭐 일을 안 하고 뭐 도장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 네가 사인해라고 했다고 한들 뭐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람이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뭐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지만 이사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 시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보수를 받는 것이 뭐 무리한 일은 아니다. 자, 그다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을 정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금액만 정한 거예요. 자, 보수에 대한 근거가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근거를 두긴 뒀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토탈해서 얼마다라는 금액을 정하고 그 배분이나 산정이나 지급 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이사 보수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게 주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자, 405번. 만약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을이 최대한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다,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여기서 실제 사례에서 지위라는 것은 얘가 대주주라는 거죠. 대주주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다는 것이고, 주식이 많으면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쵸. 뭐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주주총회가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무효라고 봅니다. 행사할 수 없고. 자, 406번. 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퇴직 위로금과 별도로 해직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회사와 고용계약에서 약정한 경우 퇴직 위로금, 이게 퇴직금입니다. 이거는 퇴직금과 별도로 해직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야, 그렇다면은 정관이나 총회결의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 보수나 퇴직 위로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이건 맞단 말이야. 맞는데 그렇지만 이 보수 결정에 관한 388조의 준용 내지 유지 적용 따라서 결국 보수가 아니지만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만 이 해직 보상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 407번 보겠습니다. 이사의 해임 이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수가 공제된다. 임기 중에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을 때 손배 청구할 때 그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렸을 때 다른 데 가서 돈 받은 게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판례. 자, 정관의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383조 2항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이 383조 2항에서 말하는 3년은 이사 임기의 최대예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이게 이사 임기를 정하는 근거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임기를 안 정하고 있다? 그럼 얘는 임기가 없는, 그렇죠? 임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임기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돼도 얘는 임기 중 해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손배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09번. 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하였다면 대표이사의 청약 없이 피선임자의 동의만으로 임용계약이 체결된다. 즉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요 1번과 2번만 있으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현재는 가능하죠. 판례의 태도 변경으로 인해서. 자, 자동차 제조업을 하는 A 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고 매년 높은 배당 가능 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입니다. 1천억 원 이상인 거죠.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하는 경우 이사 후보자의 성명, 양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 선임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의제고 후보자가 누군지가 이제 의안인데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장사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의안의 일종인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구속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의 범위가. 근데 이런 규정이 없는 애들이 있죠. 비상장사입니다. 이 비상장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를 때 통지된 의제가 결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의안은 아니고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비상장사에서는 이사 선임에 대한 의제에 관해서 후보자를 A, B, C로 했어. 근데 이 의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바꿨어요. 뭐 D로 했다거나. 근데 이 의안이 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D를 후보자로 한 게 비상장사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상장사는 이런 특칙이 있기 때문에 통지된 후보자 중에서만 뽑아야 된다. 자, 4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회사 A의 주주 갑을은 각각 A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그리고 3%를 보유하고 있다. 자,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병은 대표이사로서 A사를 경영하고 있다. 2인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 선임이 의제죠. 그렇죠? 자, A사의 정기총회에서 회사는 X와 Y를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의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갑을은 자신이 원하는 K를 이사로 선임되게 하기 위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뭐 소수주권을 충족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장사이지만요. 그리고 일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관에는 집중 투표에 관한 아무런 제한,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건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규정이 없으면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안건이 상정되자 특별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결의 성립이면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주주들이 이거 하지 말고 이사를 선임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관으로 그러면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특별결의의 성립이라는 거는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 수라는 거는 얘네가 정관 변경하는 게 가능한데 정관 변경하지 말고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야 우리 정관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인데 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죠. 실제로 정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412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